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계속 한번 봤고요. 뭐 겹치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작동시험 방법인데 습식인 경우, 가압송수장치 성능시험 방법, 그 다음에 공기주입시험기 시험 방법, 측정시 주의사항, 그리고 갈수록 이제 겹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기출문제에서도 이제는 또 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있죠. 열 감지기 시험기 SHH119형 이런 식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되고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고 뭐 개통도 그다음에 시험 방법 이런 것들 오방출 방지 대책 가스계에서 준비작동식 동작 방법 오동작 원인 이런 부분 성능 시험 방법 무부하 전격부하 피크부하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방수압력 측정 방법 옥내외 소화전 설비에서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설계자가 한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또 등장이 되기도 했고요. 자, 1회에서 1회, 2회에서 유도승 3선식 배선, 2선식 배선 이런 것들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시험 밸브 작동 시 확인 사항, 준비 작동식 밸브 작동 순서, 다이어프램 그런 거죠. 그 블럭 다이어그램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수신기 쪽에서 보면 화재 표시 작동 시험, 도통 시험, 공통선, 예비 전원 이런 것들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압력 챔버 재조정 방법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또 등장을 했었죠. 자,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기호 쪽을 한번 보면요. 결론은 뭡니까? 25회에도 출제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도시기호 이렇게 회차별로 아까 한번 봤고요. 도시기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관. 하루에 얘도 도시기호가 지금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돼 있거든요. 네. 얘도 하루에 한 10개씩을 외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도 구분해서 하루에 10개씩 아니면 한 페이지씩을 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그려보시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호는 자, 일반 배관을 이렇게 그냥 검은색 선으로 표시하시고 자, 옥내 소화전의 하이드런트의 약자를 쓰고요. 그래서 H 이렇게 표시하시고 스프링클러 SP죠. 예, 그 다음에 워터 스프레이 물분무 WS 그 다음에 폼의 약자 F 이렇게 해서 뭐 5개는 금방 그죠 먹죠. 그 다음에 드레인 우리 드레인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D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기능 설명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법이 아니니까요. 뭐라도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하고 뭐 설명을 해봐라 도시기호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매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회 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또 그죠 있는 거죠. 나머지도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전선관이 층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부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입상 올라가는 거, 입하 내려가는 거, 통과 양쪽이 표시가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화살표 머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지 얘도 역시 자 90도 엘보 한번 여기 나왔었고요. T 요거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나왔죠. 프렌지 유니언 플러그 45도 엘보 얘는 뭡니까? 어떨 때 사용하죠? 예, 배관의 끝을 마감할 때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끝에다가 나사 홈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막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프렌지 유니온 얘는 두 개의 배관을 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엘보 90도 엘보 45도 엘보 얘는 T 분기되는 지점 예, 이런 것들도 다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고요. 크로스 맹 프렌지 한쪽 배관에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캡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이시나요? 가지배관 말단에 보면은 이런 걸로 캡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캡도 한번 잘 돼 있고요.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를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쪽이 제일 세거든요. 예,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가 얘가 상향식이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접혀 있죠. 그치? 그죠? 이게 이제 상향식. 그다음에 하향식은 손이 판판합니다. 끝에가. 여기 하향식. 그다음에 얘 상향식인데 요게 가운데가 없죠? 요게 이제 가멸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는 폐쇄형, 얘네는 개방형. 상향식, 하향식. 얘도 상향식인데 폐쇄형으로 막혀 있죠. 얘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인면도, 개통도 이런 것들이 다 평면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각각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비교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 상하향식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뭐 붙여도 뭐 상관은 없겠죠, 당연히. 예. 자, 그다음에 헤드 계속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면도로 스프링클러 상향 하향 헷갈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스계 헤드, 네, 이렇게 분말 탄산 할로겐 헤드, 그다음에 살수 헤드 15회 때 저때 나왔고요. 21회 때 1회 때 이런 것들 이렇게 주면은 거저 먹기로 도시기호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물분무 드렌처 인면도 평면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헤드 21회 때 17회 때 포헤드 인면도, 예. 그러니까 헤드 쪽은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감지해야 되는 거 안 나왔죠? 이런 것들 인면도 평면도, 그다음에 청정에서 평면도 인면도, 얘도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예, 불활성 뭐 가스 뭐 방출 헤드라던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체크 밸브, 예, 그다음에 가스 체크 밸브 이렇게 개폐 밸브가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구분해서, 그다음에 선택 밸브, 조작 밸브 전자식인지 가스식인지 일반인지 얘도 아직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네요. 자, 밸브를 보시면 이제 습식 물이 차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까맣게 얘는 건식 비어 있다는 거. 얘는 프리액션의 P, 얘는 델류지 밸브의 D 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VP 슈퍼 비조리 판넬에서 프렉션 밸브 수동 조작함 표시. 그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 이번에 흡입 측 할 때 이거 하는 거 있었죠. 요거 솔레노이드 밸브 12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많이 자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모터 밸브, 네, 이런 것들도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릴리프 밸브 가스계, 여기 수계 릴리프 밸브, 동체크 밸브, 네, 그다음에 계속 나오죠. 앵글 밸브, 후트 밸브, 볼 밸브, 배수 밸브. 네, 이번에도 이거 나왔네요. 그죠? 24회 때. 네, 그죠? 자동 배수 밸브 이렇게 돼 있고요. 겹치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여가망, 자동 밸브, 감압 밸브, 공기 조절, 압력계, 연성계, 유량계. 네, 24회 때 이렇게 나왔고요. 네, 두 번 등장, 두 번 등장. 자, 옥내 소화전 함, 그 다음에 기구 병설 이런 거 23회 때 나왔고, 옥외 소화전, 네, 포말 소화전, 송수구 21회 방수구 Y형, U형 이렇게 등장했고요. 자, 고가 수조 물올림 장치 얘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압력 챔버 이번에 나왔고, 포말 탱크 수평인지 수직인지, 펜심 원심 레두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포소화 설비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죠. 혼합기 종류죠. 프레저 프로포셔너 라인, 사이드, 그 다음에 펌프 프로포셔너 요걸로 보시면 되겠죠. 기타. 그 다음에 펌프도 우리가 도시기호를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 예. 양쪽에 들어가 있고 모터 달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직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약재 저장 용기 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들어가네요. 예.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저장 용기, 예, 이렇게 되고, 감지기도 안 나왔어요.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 정원식에다가 한 줄 걸려 있으면 정원식, 두 줄 차동식, 세 줄 보상식 이렇게 돼 있고,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원식의 단점을 보완한 애들을 보상식이라 하고요. 연기, 감지선형, 공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전대 부조 이게, 예. 그다음에 열 반도체
자동식 분포형 검출기, 이거 발신기, 옥내 소화전이랑 겸용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자탐의 경계구역 표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뭐 1번, 2번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도면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비상용 누름 버튼에 동그라미가 2개 있죠. 이런 같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이렇게 비상전화기, 벨, 사이렌, 모터 사이렌, 전자 사이렌, 증폭기, 조작 장치 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도 2개짜리 있죠. 기동 누름 버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온화식, 아날로그식, 여기 스포트형 이렇게 다 연기 감지기 종류대로. 그다음에 설계 시공에 이것도 나왔어요 이번에. 그쵸? 설계 보신 분들, 예. 여기 도면에 표시하고 이게 무슨 거를 다 의미를 하는지 그렇게 다 물어봤었습니다. 뭐 바닥 은폐 배선에다가 감지기 4가닥, HFIX 뭐 이렇게 해가지고 450, 750 절연 저독성 가격 폴리올리핀 절연 전선 뭐 그런 거 쓰는 거. 예. 얘도 안 바뀌었네요. 그죠? HFIX인데, 예. 부저, 유도등 간선 이렇게 EX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어반은 여기 2줄, 가운데 2줄이 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표시반, 이건 어디서 많이 쓰나요? 가스계에서, 그죠? 화재 표시반으로 쓰죠. 예, 그다음에 한 줄은 수신기,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이거 2줄 동그라미 2개짜리가 그죠? 겹치는 게 좀 있죠. 이런 것들 내면은, 예, 헷갈릴 것 같아요. 스트로브, 시각, 수신기, 얘는 부수신기, 예. 경보 설비, 얘는 중계기, 얘는 표시등,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표시판, 뭐 보조전원, 종단 저항. 아직 이런 전기 쪽에 부분 많이 낼 게 충분히 많네요. 그다음에 수동식 제어, 배풍기 종류 이런 것들도 계속 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예. 이 중에서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고요. 저 할 때. 예. 그다음에 관로 배풍기 이런 것들 종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재현 쪽에서도 도시기호가 있고요. 스위치류 PS, TS 이렇게 PS도 이번에 나왔죠. 이게 TS. 그다음에 방화 셔터 했을 때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종류 이런 것들 특이한 거 가운데에 이렇게 스마일처럼 되어 있다는 거. 자동 폐쇄 장치, 연동 제어기, 배연창, 모터하고 수동 조작함. 네.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피레부 여기 가운데,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접지, 단자. 그다음에 소화기도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네. 자동식 소화기가 좀 특이하다는 거. 네. 소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구분해서 소화기도 잘 봐주시고요. 기타 비상 콘센트인데 요 3상이 없어졌죠. 그래도 아직 도시기호에는 남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피커, 안테나. 네. 얘네들은 좀 구분하기가 조금 그죠. 그다음에 비상 분전반 얘도. 그다음에 수동 그 가스계 있죠. RM 엔진 뭐 이런 것들. 행거, 기압계, 배기구 얘도 이런 것도 나왔었네. 기압계도. 그다음에 바닥 은폐선, 노출 배선, 소화가스 패키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시각 경보기 그리실 수 있으실까요? 기압계 헷갈리죠? 방화문 연동 제어기, 포헤드 인면도 이렇게 도시기호 넣는 거.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죠? 눈으로 보실 때는 네, 어렵지 않아요. F가 2개가 이렇게 있고요. 3줄. 네, 나이키 생각하시면 되겠네. 네, 그죠? 방화문 연동 제어기에서 이것도 풍화부도 측정한 이거 기능은 정확한 법규가 아니니까, 예, 뭐라도 막 써야 되겠죠. 얘는 군대에서 충성할 때 옆으로 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죠? 연동 제어기, 네, 수동 기동 등을 제어하는 기능, 네, 포헤드 인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6점으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린 땡큐인 거예요. 도시기호를 허투루 보면은 안 된다는 거.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있었죠. 90도 엘보, T, 볼 밸브,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앵글 밸브
상강 직관장 등가 길이. 얘네들 마찰 손실을 직관으로 했을 때, 환산을 했을 때 마찰 손실 그거거든요. 예, 그거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리시오. 어떠해요 이게? 8점으로 배출이 딱 나왔습니다. 예. 예, 요겁니다. 이렇게. 뭐가 제일 볼밸브가 제일 마찰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냥 순간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게이트 밸브가 우리가 천천히 닫고 열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제일 작다는 거. 예, 이거를 알아야지만 도시기호만 알면은 도시기호만 쓰면 몇 점 나올까요? 만약에 순서는 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은 맞춰 주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순서가 맞아야 된다. 자, 요거는 뭡니까? 네, 요거는 뭐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명칭하고 기능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네, 한쪽으로만 흐르고 역류하지 못하는 거. 네, 체결운전 시 설정 압력에 물을 배출시켜 수온 목적이 뭐예요? 이거죠?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그거 설치해야 된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기구. 그래서 도시기호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10개씩이든 한 페이지씩이든 계속 외우셔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점검 장비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 장비에 이게 법규적인 문제 있거든요.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모든 소방시설에는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방수압력,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테스트하기로 하는 거죠. 방수압력 측정계가 요거죠. 요거 방수압력 측정계 요거, 그죠? 얘는 동압을 측정하는 거고 얘는 전압을 측정하는 애고, 예, 그죠? 그래서 얘도 소화전 밸브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공기주입 시험기입니다. 공기주입 시험기라서 얘를 갖다 꽂고요. 얘를 이렇게 보시면 압력계가 나타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점은 뭐예요? 이 단점은 몇 cc 내가 얼마큼 주입하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그냥 동작만 시킬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네, 얘가 우리 제연 설비가 가동했을 때 출입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110N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밀 때, 이거는 밀면 이렇게 압력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뉴턴이 올라가면 이렇게 멈춰요. 멈추고 얘를 누르면 다시 리셋 되는 거고, 얘는 밀어 나갈 때, 그 다음에 얘는 당길 때. 예, 그래서 락을 한번 풀어 주신 다음에 출입문을 얘를 당기든 얘를 밀든 얘가 110N이 이하로 나와 줘야 된다는 폐쇄력 측정기. 예. 그 다음에 얘는 차압 있죠? 가압실과 비가압실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플러스는 뭐 가압 공간에, 마이너스는 비가압 공간에 넣어가지고 얘를 차압을 40파스칼, 뭐 12.5파스칼을 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보시는 거죠? 예. 그죠? 여기 보시면 절연 저항계. 요거죠? 여기 절연 저항계. 예, 그래서 선이 두 가지 선이 돼 있죠? 하나 검은석은 접지. 그죠? 하나는 우리 회로 살아있는 활선에다가 대는 그거죠. 그래서 얘를 배터리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옴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얘는 220V 이거 AC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래서 뒤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싸구려, 그죠? 얘는 싸구려. 도통도 안 돼요, 이건. 예, 싸구려 제품이지만 얘도 절연 저항계. 그래서 여기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이 바늘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 절연이 좋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절연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전기가 누전이 된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소방시설에 우리 테스트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전류전압 측정기 요거는. 그래서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가 모든 소방시설에 있어서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를 사용할 때 장비를 쓰세요 하면 요것도 써야 되고요. 모든 소방시설이니까 얘도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쵸? 예.
그래서 보시면 소화기구는 저울, 옥내의 소화전은 소화전 밸브 압력계. 요거죠? 예, 요는 방수구를 풀어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접속을 시켜요. 접속을 시켜서 방수구의 앵글 밸브를 돌리면요. 여기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겠죠. 압력이 가해지면 그때 이 압력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수구 앵글 밸브 잡고 이 콕 밸브로 안에 부압이 막 걸리겠죠. 그래서 얘를 에어를 빼주고 그다음에 분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소화전 밸브 압력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은 헤드를 갖다 풀어야 돼요. 헤드를. 그래서 그런 것들. 검량계, 이 가스계들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쌀 재는 거 그런 저울 있죠. 뭐 그런 것들. 기동관 누설 시험기. 저 바깥에 있는데 너무 좀 장비가 커서 안 갖고 왔는데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점검 기구. 자, 자탐에서 요 제품은 동아 제품인데요. 요 제품 얘는 키면 이거 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감지기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대서 예, 동작을 시키는 거고요. 예, 안 되죠 동작? 예, 잘 안 돼요. 이거 열은. 예.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이거는 팬이 없네요. 팬이 있는 타입은 여기서 윙 하고 팬이 돌아가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가스도 없네요. 예, 가스도 없네요. 이렇게 가스를 뿌려서 여기 이제 안에 이제 감지기를 연기 감지기 이 가스를 담는 거죠. 담고 팬이 있는 제품은 이 팬을 눌러서 잉 하고 연기를 불어낼 수 있는 장비. 그래서 열 연기 다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 감지기 시험기, 연기 감지기 시험기, 그다음에 얘가 공기 주입 시험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연기 감지기 연결 풀 때 이게 짧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긴 장비가 있어요. 장대가. 여기다가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종이나 이런 것들을 음량을 측정해서 음량계, 누전계, 무통은 무전기, 근데 무선기로 되어 있습니다. 풍속풍압계, 폐쇄력, 차압계, 그 다음에 조도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빈칸으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빈칸으로 충분히 또 계속 낼 수 있겠죠. 예, 잡고 있으니까 편한데요. 점검할 때 저는 이거 들고 다닐까 안 들고 다닐까요? 들고 다니죠. 예. 관리사라고 그런 거 어딨어요. 줘봐 내가 찍을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이게 안 나오는데요. 에휴 줘봐 이렇게 옆으로 하면 돼. 이렇게 옆으로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가스 있으면 이렇게 바로 불고 내고 그렇게 하고 다니죠.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직원이 부하 직원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다 기고 오히려 제가 더 올라가서 날뛰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요것도 표도 점검 장비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이고 그걸 안 맞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가 뭘까요? 점검 장비도 가끔씩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 제가 빨간색 친 거 있죠.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점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방수압력 측정기 어떻게 하는지, 절연 저항기 어떻게 하는지, 저울 이런 게 나오지는 절대 않죠. 그죠? 소화전 밸브 압력계 어떻게 하는지, 헤드 결합 렌치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스계에서도 검량계보다도 기동관 누설 시험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열감지기 시험기 얘가 시험에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거의 없죠. 근데 공기주입 시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관 그 시험을 테스트하는 게 그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누전기 무선기보다도 폐쇄력 측정기나 우리가 차압계 이 정도는 우리가 점검 방법을 알고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만 제가 따로 뒤에 또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인데요. 요것도 하나씩 제가 다 풀 거예요. 풀어서 드릴 거니까 예, 수업 시간에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수압력 측정기입니다. 외형 이렇게 생겼죠? 예. 자, 얘를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졸리실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다 영상으로 다 많이 남겨놨어요. 동영상 찍어. 잠깐만요. 됐다. 이거를 다 키우면 이거 안 보이네.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찍어. 올라가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얘에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뭔가요? 점검 유의사항. 동영상 찍어. 자, 여기서 자, 노즐이 이게 노즐이 무슨 노즐이에요? 이게 직사형 관창. 관창 이게 관창이에요. 직사형 관창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방사형 관창.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쫙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고요. 직사형 관창에다가 노즐 이 지름 있죠. 이 구경의 2분의 1 떨어진 지점에서 해야지만 이 물이 가다가 그죠? 여기 직사형 관창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거든요. 요 부분이 제일 얇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압력이 제일 세다라고 하는 거, 베네 콘트랙타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를 측정을 해주는 거죠. 네. 얼마만큼 나와 있나요? 압력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예, 0.1 정도 조금 넘네요. 예, 옥내 소화전 얼마 나와줘야 돼요? 법적 방수량? 예, 그쵸. 이게 지적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죠? 0.17, 0.1 좀 넘으니까 네, 그렇게 측정을 한 번씩 해야 되겠죠. 지금 하는 중이에요?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배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또 담아왔었고, 이렇게 노즐 지름의 2분의 1 떨어진 지점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림도 그리실 줄 알으셔야 되고요. 측정층은 어디를 해야 될까요?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최상층에 한번 측정하고, 그 다음에 최하층에 한번 측정하고, 최상층에 했을 때 압력이 0.17에서 0.7 이 안에 들어가는지, 여기서는 0. 시작했는데 0.8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감압 장치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반동력 때문에. 그럼 측정층은 지금 옥내소화전이 최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한 층에, 그죠? 두 개로 우리 기준 개수로 잡아져 있죠. 그래서 측정층은 최상층, 최하층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을 기준으로 얘를 사용을 하고요. 측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로 계속 떠들면 돼요. 다 똑같이 쓸 필요가 없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층의 방수구를 모두 개방시켜 놓는다. 2개 이상이 설치된 경우는 2개, 요게 이제 핵심이죠. 네. 노즐 선단으로부터 구경의 2분의 1 떨어진 곳에서 피토 게이지 중심과 방수류가 일치한 위치에 피토 간의 선단이 오게 하여 압력 게이지 지시를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측정 방법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 주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방수량 선정 방법에서 우리가 0.653 D의 제곱 루트 P 해서 이 D가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미터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서 여기다가 제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옥내 소화전은 13mm, 옥외 소화전은
19mm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40짜리의 밸브를 쓰고요. 앵글 밸브로. 얘는 65짜리를 쓰니까 그 노즐 구경도 다르겠죠. 그래서 13에 19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식을 쓰면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메가파스칼을 바꾸려면 곱하기 10p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p 요거를 계산을 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2.065라는 숫자. 그렇게 해서 뒤에 제곱 밀리미터 넣으시고 여기다가는 무조건 그냥 메가파스칼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어떤 게 편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판정 기준, 그러니까 선정 방법 알아야 되고요. 판정 기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각 소화전마다 0.17 이상, 0.7 메가파스칼 이하, 5개 소화전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 그다음에 방수량은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방수량이 나오겠죠. 계산을 하면. 그래서 130 이상, 5개 소화전은 350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판정 기준. 자, 그리고 주의사항, 반드시 직사용 관창을 이용해 줘야 된다는 거, 방사형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초기에 방수할 때 그 안에 이물질도 있을 수 있고 에어도 챌 수도 있으니까 그 에어도 충분히 다 빼준 상태에서 네, 배출된 후에 측정해야지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피토 게이지는 봉상 주소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잴 때는요, 저희 막내한테 시켜봤어요. 시켰더니 물을 막 나오고 있어요. 옷이 다 젖었어. 이렇게 막 물 맞고 여기도 막 이렇게 맞히고 잘 해봐. 그리고 여기 다 젖어가지고 예, 그런 또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멍이 되게 조그매요. 그죠? 예, 구멍이 되게 작아가지고 잘 이렇게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화전을 무조건 첫 점검이면 소화전을 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 사용할 수가 없으면 최소 이거라도 한 번씩 껴보고요. 그 다음에 할 때 요 압력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옛날에는 소화전이 몇 개였어요? 기준 개수가 5개여서 5개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2개도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만 해서 하면 당연히 압력은 나오겠죠. 하나만 쓰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는 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요게 직사용 관창. 얘를 지금 많이 훔쳐 가죠. 그죠? 예, 동이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요. 여기 그 앞에 그 소방 호스의 그 끝에 결합 금속구 있죠. 그 부분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것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방수구도 옛날 타입 같은 거 다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점검하다 보면 듬성듬성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CCTV 다 돌려봐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예, 신고를 해도. 예,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씩 제가 풀어드린다겠죠. 방수압력 측정 방법에 대해서 쓰고 75.42 psi일 경우 얼마인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사 노즐에 의한 방수압력 측정 방법을 요거 있죠. 대여서 쓰고 요거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시겠죠. 모두 개방시켜 놓는다. 가로치고 2개, 요거는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돼요. 2개 이상인 경우는 2개. 2분의 1 떨어진 곳 중심과 방수류가 일치한 위치에 선단이 오게 해서 압력계 지시를 확인한다. 그래서 요 그림 네, 잘 그려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갈 때 요렇게 된다는 거, 물이 요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압력이 제일 세다는 거. Q는 AV에서 A는 V분의 Q죠. 그래서 면적이 크면 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도 빠르게 되겠죠. 네, 그 부분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분무 노즐에 의한 거. 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경우, 무상으로 방수되는 경우는 방수 압력을 동압으로, 아까 그건 이게 무슨 압이었어요? 여기 나가는 거? 요거 나가는 거, 요거에 나가는 거. 이게 동압 압력이. 그 다음에 우리 배관에 이렇게 물이 들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여기 관벽에 미치는 힘이 있죠. 그죠? 이렇게 미치잖아요. 압력이. 얘를 정압이라고 하고요. 얘는 나가는 압력을 동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합친 거를 뭐라고 합니까? 네,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 동압 플러스 정압은 전압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동압을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소화전 밸브 압력계를 이용해서 뭐를 측정한다? 정압을 측정한다. 순서 소화전 호스 분리, 그죠? 호스를 여기 항상 평상시에 여기 연결이 되죠. 호스가 안 걸려 있으면 지적 사항이에요. 분리, 방수구의 연결, 방수구 요거 개방. 그러면 측정기 여기 압력계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6kg 거의 다 돼가 있네요. 네, 6kg 정도가 되어 있고 이제 압력을 측정한다. 그럼 이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는다, 그죠? 콕밸브를 열어서 에어를 뺀다, 분리한다. 그 다음에 후방 호스 체결하고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끔씩 보시면 이런 데서도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90도로 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올 때 여기 고무 시트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 고무 시트가 찌그러지면 찢어지거나 하면 물이 계속 소방 호스에 물이 차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이것도 점검하실 때 잘 열리는지. 아파트 같은 옛날 아파트 가보시면 안 열려요. 쩔어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열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수량 계산. 자, 이걸로 하실 건지 이걸로 하실 건지, 그죠?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0.653 D의 제곱 루트 P 요걸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요 식으로, 그죠? 요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D 값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옥 내외 소화전이니까, 그죠? 이거 다, 그죠? 따로따로 해봐야겠네요. 13이 있고 이제 19가 있고 옥의 소화전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19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압력을 원하시는 단위, 2단이면 2단위, 2단이면 2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PSI 이거를 지우려고 하면 밑에 분모에다가 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 ATM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760mm HG, 물로 했을 때는 10.332 미터 H2O. 그 다음에 요 킬로그램 펄스를 했을 때는 1.0332 킬로그램 펄스 센티미터.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은 0.101325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은 101.325 킬로파스칼. 그냥 파스칼로 하면 101.325 파스칼. 이렇게 이거 갖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4.7 PSI. 그 다음에 미리바 바로 하면 1013 뭐 미리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점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네. 단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PSI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펄스 바꿀 거 위에다 써주시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죠. 근데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하면 5.3 킬로그램 펄스가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러면 계산기를 쫙 눌러주시면 542가 나와서 542.7. 단위가 뭘로 물어봤어요? 미터 3승 퍼 미닛으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리터를 미터 3승으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바꿔 주시면 여기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예, 리터가 이렇게 있고 미닛이 이렇게 있고, 리터가 바꿔야 되는 거 미터 3승 원하는 거. 그래서 1세제곱은 1000리터니까 1000으로 얘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미터 3승 퍼 미닛 이렇게 된다. 0.53 방수량이 나왔다.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첫 번째는 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관련 공식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거 사용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0.6597 C D의 제곱 루트 P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C 값, 얘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값을 여기다가 C 값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안 주어지면 여기다 다 곱한 값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량 개수라는 게 0.99가 여기에 0.653에 여기 0.99가 다 포함이 돼서 계산이 돼서 나온 식이라는 거. 그래서 원칙은 0.6597 CD의 제곱 루트 P. 그래서 C 값이 따로 주어지면 0.965를 주어졌다. 그럼 이거를 식을 이용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예. 자, 요것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가 종합 정밀이라는 이제 단어가 없어졌죠? 그죠? 종합 점검 중에 연결 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 장치를 기동해서 피토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한 방수 압력 P가 72.54 psi일 때 방수량을 계산하시오. 17회 때 똑같이 또 나온 거죠. 네. 그죠?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네. 똑같죠? psi 지워지고 곱해서 나눠주면 0.5. 그리고 메가파스칼이니까 뭐 이걸 바꾸려고 하면 이식을 써도 된다는 거. 이식을 바로 여기다가 0.5를 넣어도 된다는 거. 예. 그래서 0.653에다가 10을 곱하면 얘가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해서 곱하면 19로 주어졌네요. 그죠? 65짜리니까 연결 송수관. 그죠? 예, 60, 그러니까 19로 맞춰서 얘가 갖다 넣어 주시고 해 주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요것도 수첩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 식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요거 밸브 압력계도 사용하는 방법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또 문제 6회 때 층별로 소화전이 최대 3개씩 설치되어 있대요. 최고 위층에서 방수량을 측정하고자 한대요. 6회 때 설계 때 나왔네요. 피토 게이지를 이용해서 방수압을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그저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노즐 구경 2분의 1 떨어진 지점에서 그거 쓰라는 얘기고요. 측정 방법 순서 아까 그죠? 소화전 뭐 결합 호스 뺀다, 결합한다, 방수구 연다, 압력 측정한다. 그 순서를 잘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설계적인 문제죠. 방수량 공식 0.653 D제곱 루트 P 단위가 이렇게 나왔죠. 얘의 유도 과정을 쓰시오. 그 다음에 규정 방수압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한 2가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죠? 뭐 인명사고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요. 뭐 그런 것도 그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압 방식은 우리가 4가지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측정 위치 2분의 1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다. 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법 이거 2개소 있으면 2개소 반드시 넣어달라고 했죠. 네, 관장을 인출한다. 직사형 이것도 반드시 교체한다. 앵글 밸브를 개방해서 방수한다. 피투기를 이용해서 방수압을 측정한다. 요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폐쇄 후에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한다. 이것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죠. 만약에 자동 정지가 아니면 펌프는 무조건 수동 정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체크 밸브 여기 있고 이 위에 물이 다 가득 차 있죠. 얘는 누가 지시하고 있어요? 압력 챔버가 물의 압력을 평상시에 계속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방수 압 테스트를 하면서 물을 빼요. 물 빼니까 이쪽에 물 차에 있는 요 부분이 압력이 어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돼서 충압 펌프가 먼저 돌겠고요. 그거 압력보다 미치지 못하면 주펌프 압력 스위치가 붙겠죠. 붙으면 여기서 이제 주펌프에서 물이 왱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앵글 밸브를 닫았어요. 닫았으면 충압 펌프는 어때요? 압이 채워지고 나서 정지가 되겠죠. 근데 주펌프는 한번 기동하면 계속 기동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감시 제어반이든 아니면 동력 제어반이든 거기서 펌프를 꺼주신 다음에 수신기 복구를 눌러 주셔야지만 예, 그게 자기 유지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구를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 네. 그죠? 네. 자, 그렇게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유도는요, 연속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요. Q는 AV라는 요 연속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리첼리라는 V는 루트 EGH라는 식을 2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보면은, 자, 얘는 Q는 A가 미터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V는 미터 퍼 세크죠. 그냥 곱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미터 3승 퍼 세크라는 최적에 관련된 유량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토리첼리도 V는 루트 EGH라고 해서 이 V 값에다가 얘를 넣을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얘는 EGH에서 EG, 그 다음에 얘는 감마분의 P로 H는 감마분의 P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P, 뉴턴 퍼
제곱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비중량 뉴턴 퍼 미터에 3승이죠. 그죠? 얘 지워지고 얘 두 개 지워지고 하나 지워지고 남는 거 뭐예요? 미터가 남죠. 그래서 얘는 미터에 대한 수두에 대한 표시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서 유추할 수 있죠? 그거 2지분의 v 제곱 감마분의 p 요거 z 요거 베르누이 방정식 있죠? 예. 거기서 요 감마분의 요 p 여기 요거를 여기 갖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수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의 단위가 지금 보시면 뭐 킬로그램 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 지워지면 미터가 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Q는 A V예요. 그죠? A에다가 4분의 파이 요 뒤에 제곱 갖다 넣었죠. 그 다음에 V 값에다가 얘를 갖다 넣는다고 했죠. 2지 1000분의 P 물의 비중량은 얼마예요? 네, 1000을 이렇게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단위가 지금 이렇게 미터 3승 퍼 세크잖아요. 근데 아까 물어본 단위가 뭐였어요? 한번 보고 봐야겠다. LPM이죠? 그죠? LPM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바꾸고자 하면 자 지금 얘잖아요. 얘가 변한 전 단위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한 후 단위가 뭐였어요? 리터 퍼 미닛이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요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자 다음 장에서 자 이거 변한 전 단위 이꼬르 변한 후 단위 LPM을 바꾸고 싶죠? 그죠? LPM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는 하고 여기는 변한 전 단위를 여기다 갖다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리터 퍼 미닛 이렇게 돼 있죠? 리터 퍼 미닛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터 3승 퍼 세크로 지금 얘를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터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얘가 같은 단위죠. 1. 그다음에 미닛 지워지죠? 미닛 지워지죠. 남는 거는 미터 3승 퍼 세크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놓으면 옆에다가 1000 곱하기 60분의 1 미터 3승 퍼 세크 얘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Q는 AV에서 얘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변한 전 단위는 미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위에다 놓고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1mm는 1000분의 1m 이렇게 킬로그램 펄스 여기 변한 후 단위 얘는 변한 전 단위 이렇게 놓고 이거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보면 자 Q는 AV에서 4분의 파이 D 제곱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 Q 값을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얘를 그죠? 예, 요거를 넣고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잖아요. 이 D 값을 요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그 다음에 요거 1000분의 2 곱하기 9.8 곱하기 P 요게 10에 4승 돼 있죠. 이거 그죠? 얘도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렇게 들어갔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요렇게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라는 단위로 바뀐다는 거. 예. 여러분들은 점검 실무라는 거. 이 문제는 어디서 나왔어요? 설계 시공에서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변한 후 단위를 변한 전 단위 이렇게 놓고 네, 해보시면 이거를 갖다 넣으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없죠. 예. 그냥 여기는 그거는 상수예요.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C 0.99를 곱해주면 0.653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위가 킬로그램 펄스지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끄집어서 계산해서 나오면 2.086이 나온다는 거. 근데 물어본 건 요거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예, 요거에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점. 반동력이 크므로 소화 작업이 어려워진다. 소방버스가 파손될 수 있다. 배관의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 과압이 걸리면 누수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감압시킬 수 있는 방법, 고가 수조 방식, 뭐 감압 밸브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아파트나 우리 건물 지하에 가시면 그죠? 감압 밸브가 이렇게 있죠. 우리 가서 이거 감압 시켜서 다운 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 예. 요게 감압을 시켜주는 장치. 예. 그리고 얘는 바이패스. 얘가 고장 날 경우에 이쪽으로 물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예. 고층부, 저층부 등으로 구분해서 설치하고 그 배관상에 감압 밸브를 설치하는 방식. 예.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펌프가 있지만 중간에다가 펌프를 하나를 둬서 중간 수조에서 물을 끌어서 올라가는 방식, 뭐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 소방에서는 거의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구간별 전용 배관 방식에서 고층용 펌프는 고층용이, 저층용은 저층용이, 요게 많이 쓰겠죠, 소방에서. 네, 그런 방식이 있다. 자, 절대 압력 또 나뉘네요.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은 뭡니까?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 그럼 얘는 무슨 압력이에요? 게이지 압력이니까 이 게이지 압력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절대 압력에서 마이너스 대기압을 해주면 게이지 압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절대 압력 여기서 밀리미터 H니까 얼마를 빼줘야 돼요? 760 밀리미터 Hg를 빼주시면 게이지 압력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네. 얘도 다 단위를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미터 3승/, 세크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단위는 뭐예요? 리터 퍼 미닛이니까 예. 변환 단위, 변환 전 단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랑 거꾸로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6만 분의 1이었는데 얘는 6만이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빼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환산을 해서 요게 나오고, 그래서 C값 갖다 넣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얘 6만을 이쪽으로 던져 버리면 0.003 미터 3승/, 세크. 그래서 요 단위가 미터 3승/, 세크의 단위죠. 이 단위가. 그래서 Q 여기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4분의 파이 D값 넣으시고 하면 유속이 나온다는 거. V값. 예. 자리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게.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제가 영상을, 이게 영상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파워포인트가.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